3.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 특두 성원들과 비밀 독서조 성원들의 활동에 의하여 막스레닌주의 사상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가자 청년 학생들의 사상의식에서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선진 사상은 그들로 하여금 점차 역사와 민족 앞에 지닌 자기들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게 하였다. 우리는 청년 학생들의 의식화를 위한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들을 여러 가지 조직에 묶어 세워 나갔다. 조직을 통해서만 막스레닌주의 사상을 더 널리 보급할 수 있었고 핵심 역량도 더 빨리 키워낼 수 있었다. 나의 혁명활동은 청년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가 혁명활동을 청년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하고 거기에 그처럼 큰 의의를 부여한 것은 내가 학생의 몸이라는 데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데서 그 운동이 노는 역할과 위치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이었다. 막스레닌주의 리론에서는 청년학생운동을 교량자의 역할에 비기고 있다. 다시 말하여 청년학생운동이 선진사상을 보급하고 대중을 계몽 각성시켜 혁명운동회로 추동하고 안내하는 교량자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그 리론을 긍정하였다. 혁명이 심화 발전되는 데 따라 청년학생들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입장에서는 질적인 변화가 생겼다. 우리는 혁명의 동력을 노동자 농민의 본의로만 규정하던 종전의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청년학생들도 혁명투쟁에서 당당한 주력을 이룬다고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것은 청년학생운동이 걸어온 노정이 입증해주고 있다. 3.1인민봉기와 60만세 운동, 광주학생 사건 등 해방전 우리나라 반일 애국투쟁의 봉우리를 이루는 주요한 역사적 사변들에서 청년학생들은 항상 앞장에 서서 용감하게 싸웠다. 우리는 공산주의 운동의 새 역사도 청년들의 힘으로 개척하였고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도 청년학생들을 골간으로 하여 전개하였다. 오늘도 우리 혁명에서는 청년학생들이 돌격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조선 혁명에서도 주력은 청년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4.19 봉기의 산파도 청년학생들이었고 광주인민항쟁 1980년 광주인민항쟁의 주역도 청년학생들이었으며 제5공화국 정권을 가도한 6월 항쟁의 기수들도 청년학생들이었다. 중국 사람들이 신민주주의 운동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는 오사운동의 최선봉에 청년학생들이 서 있었다는 것도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인류가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해치며 새로운 경험을 부단히 창조해온 조선인민의 풍부하고도 장구한 투쟁 역사는 청년학생들을 하나의 계층으로조차 보지 않던 종전의 리론이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20년대 전반기까지의 우리나라 청년학생운동에는 계급적 입장과 반제적 입장이 확고하지 못하고 대중성에 깊이 침투하지 못하는 부족점이 있었다. 운동의 상층은 대부분 인테리 출신들이었으며 운동의 주력도 계몽활동에 편중되고 있었다. 우리는 청년학생운동에서 이런 부족점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첫걸음을 잘 떼려고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런데 막상 조직을 내오고 거기에 청년학생들을 망라시키자고 하니 복잡한 문제들이 부닥치게 되었다. 청년학생들을 조직화하는 데서 우리에게 가장 큰 난관으로 제기되었던 것은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에 의하여 이미 만들어진 기성청년 조직들이 있는 조건에서 어떤 방법과 형식으로 우리의 조직을 내오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길림에는 길림청년회, 조선인 여길하구회와 소년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성조직들이 있었다. 그런 조직들이 없다면 빈토에 집을 짓는 식으로 거침없이 새 조직들을 내오겠는데 여러 갈래의 기성단체들이 출연하여 청년학생들과의 사업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었다. 우리는 심중이 토의한 끝에 이미 있는 조직들 가운데서 간판만 있고 활동하지 않는 조직은 무시하고 새롭게 꾸리며 미약하게나마 움직이는 조직은 그대로 두고 니용 개편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길림에서 처음으로 내온 조직은 조선인 길림소년회였다. 그때 길림에는 민족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소년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름뿐이고 길림 시내의 조선 소년들은 그런 조직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1927년 4월에 선정돈의 예배당에서 조선인 길림소년회라는 합법적 조직을 모았다. 나는 김원우, 박일파, 박우천,
박일파와 함께 이 모임을 지도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직부와 선전부, 문체부, 문화체육부, 문체부와 같은 소년회 부서들을 내오고 학교와 지역별로 되는 반도 조직하였다. 그때의 일에 대해서는 당시 소년회 선전부 책임자로 있던 길림 여자사범학교 출신의 황기현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소년회는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민족주의자의 자제들을 비롯하여 길림 시안의 조선인 소년들을 다 망라시키었다. 조선인 길림 소년회의 목적은 소년들을 반일사상으로 교양하여 그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 데 있었다. 조선인 길림 소년회는 강령에서 회원들이 새로운 선진 사상을 학습하고 그것을 광범한 군중 속에 논리 해설 선전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그해 5월에 우리는 조선인 여길하구회를 조선인 육일하구회로 개편하였다. 조선인 여길하구회는 망라된 인원도 적지 않았고 일정한 정도로 영향력도 있었다. 원래 조선인 여길하구회는 길림에 와서 공부하는 조선인 청년 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민족주의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여길하구회의 고문들 가운데는 손정도도 있었다. 우리가 여길하구회를 육일하구회로 개편하려고 하자 어떤 동무들은 조선인 여길하구회가 민족주의자들이 주관하는 순수한 친목단체라는 것을 문제시하면서 그것을 밀어치워버리자고 하였다. 본 바탕이 민족주의면 거기에 아무리 이질적인 것이 양적으로 많이 첨가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국 민족주의화된다는 것이었다. 그 주장의 본질은 낡은 사조로서의 민족주의를 타도하자는 데 있었다. 당시는 대중을 끄는 데서 경쟁이 심했다.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서로 대치되어 승병내기로 군중을 끄는가 하면 같은 공산주의 운동 내부에서도 파벌별로 저막금씩 대중을 끌어당기느라고 야단법석을 하였다. 오늘 서울파가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의 지도부를 장악하면 내일은 화요파가 그에 대항하여 한양청년회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모레 화요파가 조선로농총동맹을 만들어내면 이번에는 반대로 서울파가 거기에 맞서서 경성로농회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풍으로 되고 있었다. 정파분자들은 심지어 다른 파들을 견제하기 위한 테러단도 경쟁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나 우리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전철을 밟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만일 정파분자들이 하는 식으로 조선인 여길하구회를 무시하고 길림의 새로운 청년 조직을 떠내온다면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으며 학생 청년들의 대요를 분열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느 뭐로 보나 백해무익한 일이었다. 우리는 조선인 여길하구회 속에 들어가 본래의 합법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점차 그 조직을 순수한 친목단체로부터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자고 하였다. 공산주의자인 내가 명예회장으로 되었지만 표면상으로는 민족주의자들을 끼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중국 군벌당국의 주의도 덜 끌었다. 나는 조선인 여길하구회를 지도하면서 그것을 조선인 육일하구회로 개편하였다. 조선인 육일하구회는 겉으로는 조선인 청년 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라고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터두의 이념을 실현하는 혁명적인 학생 청년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조선인 여길하구회를 조선인 육일하구회로 개칭하고 그것을 순수한 친목단체로부터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것은 우리가 청년학생 운동을 하면서 얻은 하나의 큰 경험이었다. 우리가 만든 조직들이 움직이게 되면서부터 길림시안의 풍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청소년 학생들의 일과 생활부터 몰라보게 변하였다. 소년회와 육일하구회에 망라된 청소년들은 아침마다 지구별로 조기회를 하였다. 일요일이 오면 길림시내 모든 회원들이 대여를 지어 북산에도 가고 가창행진도 하였으며 북산 밑에 있는 운동장에서 체육경기도 하였다. 우리는 청소년 학생들과의 사업을 하는 데서 그들의 취미와 의식 수준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을 활용하였다. 소년회에 망라된 학생들 가운데는 기독교 신자들의 자녀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부모들의 종교적 영향을 어떻게나 많이 받았는지 세상에 정말 하느님이 있다고까지 생각하였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아무리 하느님이 없고 종교를 믿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해주어도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던 조선인 소학교의 한 여선생에게 부탁하여 종교를 믿는 학생들을 데리고 예배를 보러 가게 하였다.
그 여선생은 나의 말대로 학생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가서 온종일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이시여, 배가 고픈데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리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떡이나 빵이 차려질 리는 만무하고 배만 여전히 쩌럭쩌럭 고팠다. 이번에는 여선생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을을 하고 난 밀밭에 가서 이삭을 줍도록 하였다. 선생은 밭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굉장히 많은 이삭을 주어왔다. 그 이삭을 털어서 빵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학생들은 그 빵을 먹으면서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실지 노동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단순한 사실 같지만 청소년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낡은 인습을 청산하는 데서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우리가 청소년들이 예배 보러 다니는 것을 경계하고 그들이 미신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부단히 겨양한 것은 결코 종교 그 자체를 타도하자는 데 있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미신에 빠지고 예수의 교리를 절대화하게 되면 혁명에 아무 쓸모도 없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신자라고 하여 혁명을 못한다는 법은 없지만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종교가 내포하고 있는 무조항주의적인 요소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길림에 가보니 어떤 소년 회원들은 거리를 걸어다니면서도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종교적 영향력이 강하였다. 그런데 찬송가나 불러가지고서는 적의 화구 앞으로 돌진할 수 없었다. 우리에게는 찬송가를 부르는 신도들보다도 결사전가를 부르는 투사들이 더 필요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혁명적인 노래들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였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거리를 오가던 소년회원들이 얼마 후부터는 소년 애국가와 조선인 길림 소년회가를 부르며 버젓이 시가행진을 하였다. 조선인 길림 소년회와 조선인 6.1 하구회가 나온 다음 우리가 한 활동 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해 여름방학에 조직한 국어 강습이다. 그 강습에는 중국인 소학교에 다니는 조선 소년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글을 모르는 아이들을 다 참가시키었다. 그 소년들의 대다수는 출생지가 만주였다. 만주에서 태어난 소년들은 조선 말보다 중국말을 더 잘하였다. 우리는 그때부터 조선 사람은 조선을 알아야 한다는 구호를 내들었다. 계영춘, 김원우, 박소심이 옷 바꾸어 가며 강의에 출연하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에게는 교원이 따로 없었다. 조직의 모든 핵심들이 다 교원이었고 강사였다. 20일 동안 강습을 하고 나니 여기에 참가했던 소년들이 누구나 다 어린이 잡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소년회와 하구회는 청소년들의 취미와 기호에 맞게 용담산 원적과 강남공원 야유회도 조직하고 문화유족들에 대한 참관과 답사도 조직하였으며 강연회, 토론회, 학습회, 웅변대회, 독서발표회, 노래보급, 연애공연과 같은 과외활동도 많이 조직하였다. 우리는 그때 비밀활동 장소로서 강남공원과 북산을 많이 이용하였다. 강남공원은 능라도와 같이 아름답게 생긴 송화강상의 섬이었다. 길림의 자본가들은 이것에 나무를 많이 심어 섬을 식물원과 같이 수려하게 꾸리고 입장료까지 받아 먹으면서 돈벌이를 하였다. 공지에다가는 낙화생 같은 것도 재배하였다. 이 공원에서 우리가 야유회 간판을 가진 비밀회의를 많이 하였다. 강남공원보다 더 이상적인 미래장소는 북산이었다. 초목이 무성한 여름철을 위주로 이용하던 강남공원에 비하여 북산은 계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시장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길림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드는 유원지가 바로 북산이었다. 그러므로 북산과 그 주변에는 봉사망도 시적으로 제일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북산으로 들어가는 거리 양옆에는 음식점, 빙탕막, 완구상, 담배상, 자파상, 찻집, 오락장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서양 상품 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큰 경광상점도 있었다. 북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은 경치가 좋은 데도 있지만 거기에 야광묘와 같은 명승고적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야광묘라는 것은 약신의 제사를 지내는 졸당이라는 뜻이다. 길림에서는 매해 6월 4일부터 6일까지의 사흘간을 묘회 기간으로 정하고 성정부의 주관하에 북산에서 약신령의 탄생을 축하하는 관제 행사를 벌였다.
이 행사에는 일반 서민들은 물론 관직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다 참가하였다. 묘회 기간에 3일은 휴가로 선포되었다. 경찰 당국은 이 행사가 벌어질 때마다 북산 아래 대도로 동쪽에 림시 파출소를 내오고 전하를 가설하였으며 산후에는 경찰 분반까지 배치하여 상공기의 질서를 유지하는가 하면 야광묘, 관제묘, 낭랑묘에 피우는 향불이 산불로 번져가지 않도록 부단히 경계하고 단속하였다. 3일간의 행사 기간에는 마차부들과 인력거꾼들까지 평상시에 10배나 되는 돈을 벌었다. 장사치들이 3일간의 묘회를 돈벌이의 호경기로 삼았다면 이 도시의 유지들과 선각자들은 성립통속항습소의 간판을 가지고 군중을 계몽시키는 사회교육의 연단으로 삼았다. 각이한 직업에 종사하는 계몽활동가들이 도처에 나타나 주먹을 흔들며 애국, 도덕, 법수호, 미감, 실업, 체육, 위생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열변을 토하였는데 북산이 아니고서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었다. 이런 복잡한 틈바구니에서 우리도 군중을 찾아다니며 선진 사상을 먹이고 때에 따라서는 비밀회합도 하였다. 야광묘 지하실은 우리의 전용 회의실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 절의 중은 우리가 쟁취한 사람이었다. 나는 길림에서 학교를 다닐 때 강연도 많이 하였다. 어떤 때에는 민족주의자들이 조직한 토론회에 가서도 연설을 하였다. 오동진, 리탁을 비롯한 정의부의 지도자들은 국치일 8월 29일, 국치일 3월 1일, 단군 탄생일 10월 3일, 단군 탄생일 등 주요 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시내 교포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모여놓고 강연회와 토론회를 자주 조직하였다. 6일 하구회의 성원들 속에서는 리준의 방법이 옳은가 안중근의 방법이 옳은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였다. 아무리 논쟁을 해도 결판이 나지 않으므로 우리는 여길 하구회가 6일 하구회로 개편된 그해 여름에 선정돈의 예배당에 시내에 있는 조선인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그 문제를 토론에 붙이기까지 하였다. 그 토론회를 계기로 길림의 청소년들이 크게 각성되었다. 그들은 테러로서도 안 되겠다. 청원으로서는 더구나 안 되겠다. 강대국들이 도와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조선을 독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로가 탐구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그 당시 길림에서 진행된 토론회나 독서발표회에서는 조선혁명의 실천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다. 우리는 매해 5월 첫 주 일요일을 소년회 날로 정하고 이날에 길림 시내의 조선인 청소년들과 그 부형들, 유지들과 독립운동자들이 참가하는 운동회도 열어 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청소년들을 단결시킨 다음 그들을 대중을 교양하고 계몽시키는 사업에 참가시키었다. 10살 안팎의 소년회원들까지도 방학이면 강동, 육대문, 신안톤, 대황구와 같은 주변 농촌 마을들에 나가 농민들의 일선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계몽하였다. 파쟁이 우심하던 길림에서 우리가 100가지 숨을 쉬던 청소년들을 한 가지 숨을 쉬게 만들어 놓은 것은 확실히 귀중한 소득이었고 체험이었다. 조선인 길림소년회, 조선인 6일 하구회, 막스 레닌주의 독서조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길림 일대에서는 트드성원들을 핵심으로 하는 새 세대의 혁명 역량이 급속히 자라나게 되었다. 길림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 총영사까지도 이것을 간파하고 우리의 활동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길림 일대에서 새로운 혁명 세력이 등장하여 그것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질겁한 총영사는 자기 나라 외무대신에게 보낸 공식 보고문에서 그 대오가 조직력이 강하다는 것과 장차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게 될 위험성이 있으니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일제는 내부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사분오열된 조선공산당의 정파 집단이나 실행력과 군중에 대한 침투력이 미약한 민족주의 세력보다도 파쟁과는 담을 쌓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인민대중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가 독자적인 방법으로 혁명의 길을 개척해가는 우리의 존재를 더 무서워하였다. 길림에 새로운 운동선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만주 각지는 물론 국내와 중국 관내까지 퍼져갔다. 이 소문은 주로 길림에 와서 공부하던 유학생들과 그들의 부형들에 의하여 멀리까지 전파되었다. 우리의 운동선에 합류하려고 국내와 일본, 연해주, 만주 각지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길림으로 모여들었다. 독립군에 관계했던 청년들, 일본에 가서 과학을 하던 청년들,
백파들과 싸우던 청년들,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폭동에 참가했던 청년들, 국민당 반동들의 추격을 피해 여기저기 숨어 다니던 청년들, 레닌의 숭배자, 선문의 숭배자, 루소의 숭배자 등 정견과 서속, 생활 경로가 서로 다른 천태만상의 청년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김혁, 차광수, 김준, 최수항, 안봉 등도 그 시기에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교양하여 터두에 받아들이는 한편 조직을 시내 여러 학교들에 확대해 나갔다. 그 과정에 우리는 터두보다 더 큰 그릇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망라할 수 있는 조직을 내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1927년 8월 27일에 터두를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고 그 다음날 연이어 터두의 정수분자들로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을 창립하였다. 반제청년동맹은 터두의 구호를 그대로 내세우고 그 강령을 그대로 계승한 반제적이고 대중적인 비합법적 청년조직이었다. 조직의 기본 구성은 조선 청년들이었으나 우리는 반제적 입장이 강한 중국 청년들도 거기에 가입시키었다. 반제청년동맹은 광범한 반일 청년 대중을 혁명대열에 묶어 세우며 반일 투쟁의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 조직은 문광중학교, 길림제1중학교, 길림제5중학교, 길림사범학교, 길림여자중학교, 길림법정대학을 비롯하여 조선 학생들이 있는 시내의 모든 학교들에 다 들어갔으며 강동, 신안툰을 비롯한 길림 주변의 농촌지역과 류하현, 화전현, 흥경현 일대에도 뿌리를 박았다. 조선 청년들이 있는 것이면 다 포지였다. 반제청년동맹에서는 얼마 후부터 등사판으로 선전용 자료까지 밀어내뜨렸다. 우리는 그때 청년들을 더 많이 결속하기 위하여 토요일이면 공부가 끝나기 바쁘게 주변 농촌으로 나가곤 하였다. 토요일에 공부가 끝나서 떠나면 일을 보고 일요일 오후에 돌아올 수 있었다. 우리가 터두를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고 연이어 공청을 창립한 것은 반년 남짓한 사이 길림과 무성 일대에서 청년 학생들을 망라하는 합법, 비합법의 여러 가지 대중조직들이 자라난 조건에서 그 모든 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용설할 수 있는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새로운 전위조직을 내오는 것은 당시 청년운동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였다. 당시까지는 내가 어느 조직에나 다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 개인의 활동을 통하여 조직들 호상 간의 연계가 지어지곤 하였다. 최창걸, 김원우, 계영춘과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청년 공산주의자의 자격으로 학생 청년 조직들에 관계하였을 뿐이다. 새로운 전위조직을 내오는 것은 당시의 정세로 봐도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었다. 그때 일제는 만주 침략을 서두르고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에 대한 포갑을 강화하면서 만주에서 반동군벌과 결탁하여 조정인민의 반일기세를 말살하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었다. 조선 청년들은 일제와 중국의 반동군벌들을 반대하여 도처에서 투쟁에 걸게하였다. 이런 실정은 청년 학생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고 통일적으로 장악하며 그들의 투쟁을 능숙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전위조직의 필요를 절실하게 제기하였다. 거루한 민족주의자들과 정파분자들의 영도권 쟁탈로 하여 4분 5열의 길을 걷고 있는 청년운동의 실태를 봐도 청년들을 분열의 위기에서 구원하고 통일단결의 길로 건전하게 이끌어갈 전위조직의 탄생은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 앞에 단 하루도 지체시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과되었다. 당시 중국 동북지방에는 비합법적 청년조직으로서 만주 조선공산주의 청년단이 조직되었고, 합법적 청년조직으로서 남만주 청년총동맹, 북만주 청년총동맹, 동만주 청년총동맹, 길림 청년동맹, 기뢰 청년동맹, 삼각주 청년동맹 등 여러 단체들이 조직되어 있었다. 가기한 계열의 정파분자들이 이 청년단체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가기한 세력의 민족주의자들이 승병 내기로 이 단체들의 손을 뻗쳤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조차 자기 소속 단체가 공산주의 단체인지 민족주의 단체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정도였다. 청년 학생들은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애멜파나 화요파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민족주의자의 자식들인 경우에도 아버지가 무슨 단체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정의부 편, 참의부 편, 신민부 편으로 갈라지고 거기다가 또 보수파와 혁신파로까지 나뉘어져 있었다. 견해가 다르고 소속단체가 다르다 보니 그들은 늘 반목 상태에 있었다.
분열된 청년운동을 바로잡고 청년들을 민족주의 세력과 정파분자들의 영향 밑에서 떼어내어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의 길로 이끌어 나가자면 반드시 새로운 전위조직을 내와야 하였다. 털어놓고 말해서 그때 조선공산당이 재구시를 어지간이라도 하였더라면 우리까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었을 것이다.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당이 있고 많은 청년 조직들이 있으면서도 그 덕을 하나도 보지 못하니 그보다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은 없었다. 조선혁명은 그 자체의 특성으로 하여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많은 애로와 난관이 걸음마다 앞을 가로막아 나섰다. 정파분자들과의 관계,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 중국인민들과의 관계, 국제당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항시적으로 제기되었다. 게다가 만주에서 활동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일제와 중국 반동군벌들로부터 이중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혁명을 능란하게 영도해 나가자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세련된 영도 핵심과 올바른 지도리론이 있어야 하였다. 터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 우수한 청년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자라났다. 파쟁도 모르고 사대주의도 모르고 집권력도 모르며 낡은 때가 묻지 않은 새형의 청년 공산주의자들로서 우리나라 청년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참다운 핵심이 육성되었다. 화전과 길림에서 새 사조를 탐구하고 터두와 함께 투쟁의 길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조선혁명의 실천과 관련된 일정한 지도리론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이런 지도리론을 구현한 전위조직으로 공청을 내올 것을 결심하고 그 강령과 규약을 만드는 데 착수하였다. 강령에서는 공청이 조선혁명의 실천과 밀접히 결부된 리론에 의하여 지도되며 정파를 철저히 배격한다는 것이 특별히 강조되었다. 우리는 이런 준비에 기초하여 1927년 8월 28일 북산공원의 야광여 지하실에서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을 결성하는 모임을 가지었다. 모임에는 최창걸, 김원우, 계영천, 김혁, 차광수, 허률, 박서심, 박근원, 한영애를 비롯한 반제청년동맹 핵심들과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참가하였다. 내가 보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미 서책자로 세상에 나갔다. 그날 우리는 터들을 묻던 때처럼 서로 어깨를 곁고 한 덩어리가 되어 인터내셔널의 노래를 불렀다.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은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하고 여러 혁명 조직들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청년들로 무어진 반제민족해방과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비합법적인 청년 조직이었다.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은 조선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선봉대로서 각기각층 대중단체들을 조직 지도하는 전위 조직이었다. 우리는 공청을 창립한 다음 대열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대오의 조직 사상적 통일 단계를 강화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렸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헌병, 경찰, 특무들의 준동과 반동분자들, 정파분자들의 해독행위가 심한 당시의 실정에서 조직을 보존할 수 없었다. 공청은 동맹원들의 사상교양 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들 속에서 정치 리론 수준과 지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에 많은 힘을 놓았다. 동맹원들 속에서는 그때 제국주의론, 식민지와 민족문제, 조선혁명의 당면 투쟁과학과 같은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공청원들의 조직생활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 당시 공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격 검토회를 가지고 공청원들의 생활을 총화하였다. 공청원들은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되었으며 공청대원은 조직성과 규율성이 강한 집단으로 자라났다. 우리는 공청원들에게 아래 조직들을 지도할 때에 대한 분공, 청년 학생들과 군중을 계몽시킬 때에 대한 분공, 농촌을 혁명화할 때에 대한 분공 등 다양한 분공을 많이 주어 실천 활동을 통하여 그들을 부단히 단련시키었다. 또한 혁명 조직들에서 단련된 우수한 청년들로 공청대우를 부단히 늘려나갔다. 그리하여 공청은 짧은 기간에 길림시와 그 주변은 물론 돈화, 흥경, 화전, 무성, 안도, 반석, 장춘, 할빈 등 만주의 넓은 지역과 북부조선 일대를 비롯한 국내 깊이까지 확대되었다. 공청은 조선혁명에서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이 대중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맡아 하는 것은 공산주의 운동에서 하나의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당이 제구실을 똑똑히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청이 당에서 해야 할 일까지 맡아가지고 자기 산하의 청소년 조직들에 대한 지도와 함께 노동자 조직, 농민 조직, 여성 조직들에 대한 지도까지 동시에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는 공청을 창립한 다음 소문을 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대중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설사 그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혁명에 리롭고 인민에게 리로운 일을 하면 그만이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배짱이었다. 남들이 영도권이 탐나서 자신들을 정통파라고 자랑하며 돌아다닐 때에 새 세대의 청년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허영의 세계와 담을 쌓고 혁명의 길을 한치 토바 나갔다. 공청은 청년들의 조직적 결속을 촉진시키고 핵심을 육성하며 우리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서 눈부신 역할을 하였다. 공청의 창립은 새 형의 당 조직을 내오기 위한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힘있게 주동하였으며 그 위협을 앞당기는 데서 중추적이고 근본적인 역할을 하였다. 1930년 여름에 결성된 첫 당 조직의 성원들 중 대다수는 공청을 통해 육성된 선봉적인 청년 투사들이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공청 창립일인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제정하였다.